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2일이고요. 긍정학원 154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유독 축구만 이 매우 높은 곳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할 때 이 태권도를 시작을 하면은 무조건 대학교로 진학을 해서 태권도 국가대표가 된다 또는 태권도 프로 선수가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었던 사람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 하나 주목받는 그런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44에 몸무게가 30kg 남짓 되는 아주 왜소한 체격의 사람이었는데 태권도에서 가장 낮은 체급인 B급에서 경상남도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건 51명이 출전을 해서 제가 6경기를 이기고 경상남도 대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대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6월달 이후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고 뭐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끄러웠고 6월달 이후에는 제가 뭐 계속 우승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태권도를 안 하고 그냥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살게 되는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축구를 시키는 부모님들은 다 우리 아이가 했는데 만약에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 프로축구 선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왜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진 않으면서 내 목표가 서울대는 아니면서 왜 운동을 시키는 부모님들의 목표는 모두 다 프로 선수가 못 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애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두려움부터 가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학원을 2년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아직 경력이라고 하면 매우 짧을 수가 있겠지만 축구를 하는 것도 선수반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프로 축구 선수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구라는 것이 매우 좋고 그리고 그 초등학생 그 나이 대에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 아이가 내가 축구라는 걸 좋아하고 잘한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대회를 나가고 그리고 친선 게임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그 경험의 자산과 희소성과 희소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축구는 차를 맞지가 않아서 뭐 중학교 때 다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뭐 공부가 아닌 또 다른 뭐 기회를 또 만날 수가 있고 전혀 색다른 갑자기 뭐 다른 예술 분야에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인데 너무 이거를 딱 닫아놓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축구를 했으니까 무조건 축구 선수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물론 그렇게 가면 좋죠.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딱 그 목적지만 가지고 그렇게 덤벼 들어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무조건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그 목적지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재능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되는 영역은 아니고 본인의 재능과 노력 플러스 본인의 운이 함께 결합되어야지만 저는 프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축구를 하는 것 자체가 그 프로 선수 목표를 가지고 가면은 아무래도 마음가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달라서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무조건 거기에만 얽매여 가지고 가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넓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갑자기 뭐 축구 용품 사업이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니폼 사업이나 뭐 또 다른 사업 축구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설위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카우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 축구 선수가 되겠다. 딱 한 가지만 정해 놓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게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뭐 다른 뭐 공부를 시키거나 다른 거를 시켰을 때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 유독 축구만 실패하면 어떻게 선수반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실패하면 어떻게 이거부터 이 베이스를 깔고 가니까 너무 폭좁게 이 축구라는 시각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과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제가 학부모님의 입장으로서 뭐 이해를 전혀 못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지 늘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깊숙이 뾰족하게 정리가 되면은 또다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다섯 번째,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풋살 아카데미 경영자다. 여덟 번째, 장원 풋살 아카데미 선수반 100명 달성했다. 아홉 번째, 장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 번째, 장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1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2번째, 좀 더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고 뭔가 이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매 순간순간 했더니 장원 풋살 아카데미 선수반 100명 달성했고 그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서 강연 의뢰가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